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정유화학업체들 중에서 좀 작은 회사지만 TKG 휴캠스라고 하는 회사의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22년도 하반기에 석유화학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밸런스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과 유럽 쪽에서 수요의 약세 현상이 화학업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 쪽은 아이템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신규 정설이 좀 많이 몰리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수요 공급 괴리 현상 시기에 화학업체가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 쪽 측면에 상당한 충격이 좀 발생이 되어지면 업황의 펀더멘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중순에 휴캠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공급 쪽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키가 되는 부분은 코베스트라고 하는 독일 화학 설비가 지난 8월 중순에 설비 가동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코베스트라는 회사는 우레탄 체인 중에 TD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TDI 제품의 세계 1위, 2위권을 다투고 있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이 코베스트로의 생산 중단의 배경은 TDI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로 한 염소 설비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염소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빠르면 일부 11월 말 정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대신 완벽한 설비 가동을 위해서는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염소 공장의 부분 가동에 이어서 TDI라고 하는 제품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빨라도 올해 연말 또는 늦으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설비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TDI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시아 업체들 쪽에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아마 휴캠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휴캠스는 어떤 회사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의 생산 프로세스 그림이 되어집니다. 밸류 체인은 톨루엔, 벤젠, 암모니아 이런 제품을 중합 처리를 해서 최종 제품으로 보면 가구나 또는 인조 가죽 또는 매트리스 이런 제품에 사용되어지는 연성 폴리우레탄이나 아니면 단열재라든지 건축용 단열재 또는 자동차 내장재나 LNG 본냉재 등에 들어가는 좀 딱딱한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밸류 체인에 속해져 있는 업체가 휴캠스가 되어집니다. 이 휴캠스 회사는 원료를 톨루엔, 벤젠, 암모니아를 가지고 DNT라는 제품과 MMB라고 하는 액체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해서 이 제품들을 국내에 보면 한화솔루션이나 OCI나 한국바스프 또는 금호미쓰이 등에 판매를 하는 중간 화학회사가 되어집니다. 조금 수익 구조상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휴캠스의 주력 제품이 되는 요 DNT라는 제품은 최종 제품, 판매 제품이 되는 TDI의 수익성에 비례해서 실적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다른 화학업체들하고 조금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TDI 쪽 부분에 글로벌 쇼티지가 발생이 돼서 가격이 상승하게끔 되면 휴캠스의 DNT의 이익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코베스트로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이 TDI 저축 자체에 대한 수급 변동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TDI 전체 수요는 약 250만 톤 정도 1년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급하는 업체들 위주로 자료를 적시해 놨습니다만 세계 1위는 92만 톤 캐파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가 되고요.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91만 톤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의 코베스트라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이 코베스트로 설비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독일에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독일 설비가 가동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동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전체 소비량의 대략 12% 정도의 공급 차질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까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더라도 결국 그 TDI의 가격 상승과 함께 TDI 스프레드의 개선이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I 스프레드 자체는 과거에 아마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좀 진폭이 큽니다만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게끔 되어집니다. 현재 수준은 과거 평균치가 되는 2,800불보다도 조금 낮은 상태, 약 한 1,500불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은 과거 한 20년 정도를 보면 두 번의 스프레드 폭등 현상이 발생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주요 업체들의 화재 또는 생산 차질이 발생이 됐다는 게 특징이 되어집니다. 먼저 2005년도 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2006년도 3분기 정도에 미국의 베이어라고 하는 쪽에 당시에 TDI 미국 쪽 지역의 주요 업체가 되어집니다.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공급 차질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스프레드가 약 4,000불까지 폭등하는 시기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뒤에 독일에서 2016년 3분기 때 약 한 10월 정도가 되어집니다만 독일 바스프의 신규 TDI 공장이 다시 똑같이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약 9개월 정도 생산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글로벌 TDI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스프레드가 폭등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베스트로의 2022년 8월 달에 공급 차질 부분 때문에 대략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 정도의 공급 차질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의 상승 부분은 불가피한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단 좀 차이점은 2006년도나 2016년, 17년도에는 글로벌 수요 부분이 굉장히 조금 회복이 되는 단계였던 반면 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스프레드의 폭등 현상이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하게 전개가 됐던 반면 지금 2022년 상황은 글로벌 수요 자체가 좀 슬로우다운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공급 부분에 대한 타이트한 현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급등 현상 부분에 스프레드 상승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어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베스트로에 의한 화재 부분은 결국 TDI라고 하는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휴캠스의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보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면은 연간 900억대 초반 정도의 영업 이익을 실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2016년, 17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 화재 사건 때 실적이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적 점프업이 일어나서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강보합 형태의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캠스의 PBR 밴드를 한 20년치 정도로 그려놨습니다만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의 PBR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또 스프레드 개선 상태가 일어났던 시기에 대체적으로 PBR 밴드가 1.6배에서 2배 사이에서 형성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코베스트로의 화재 공급 부분에 대한 충격은 휴캠스의 실적 개선과 아울러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휴캠스와 코베스트로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석유화학 상황은 수요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업황 회복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공급 쪽에 쇼크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 아이템 중에서 TDI라고 하는 세계 1, 2위 업체에 해당되는 코베스트로가
공급 차질이 8월 중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혜로 휴캠스라는 회사의 실적 앙등이 올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저평가 또는 그 아주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에서 다시 호황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전개가 진행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휴캠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타증권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